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배당금으로 주당 현금 1,000원을 주식 1,000주로 잘못 나눠주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일부 직원들은 이 주식을 잽싸게 팔아치웠고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진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삼성증권 배당 실수 사고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삼성증권 주식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이제 11% 넘는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예. 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변동성 완화 장치가 수차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 마감 때는 이 낙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3%대로 줄면서 움직임이 조금은 잦아졌지만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이 원인은 이제 삼성증권의 황당한 실수에 있었는데 주당 1,000원씩인 우리사주 배당금을 말씀해 준 것처럼 1,000주로 지급을 한 겁니다. 약 28억 3천만 주가 지급된 건데 예. 하루 전 종가 기준으로 보면 112조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갑자기 이제 계좌에 거액이 들어온 것을 안 일부 직원들이 주식을 급히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된 건데 이 매도 체결 물량을 보면 지금 잘못 지급된 주식의 0.18%에 불과한 501만 2천 주만 이제 나왔지만 이 삼성증권 거래량은 그 하루 전보다 무려 40배나 많은 2,073만 주가 거래되곤 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내용이었죠. 네, 도덕적 해이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 주식을 판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주식을 배당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사주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 중에서 판 사람들은 16명에 불과했지만 예. 무려 501만 2천 주를 급하게 매도했고 1인당 평균 31만 3천 주가량을 매도한 셈입니다. 예. 특히 직원 중에는 입고된 주식을 100만 주가량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장중 최저가가 35,150원이었는데 이 가격을 곱한다면 35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뭐 1차적으로는 배당 실수를 저지른 회사 잘못이 가장 크지만 다른 직원의 실수로 입고된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회사에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급하게 내다 팔았기 때문에 이 현금화한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사주 배당이었기 때문에 이 증권사 사정을 뻔히 아는 삼성증권 직원이 팔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증권시장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네, 이 증권시장에서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거래 담당자들이 주문을 입력할 때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입력을 어떻게 누르느냐, 즉 예. 팻핑거 오류라고 합니다. 뚱뚱한 예. 손가락이. 네, 예.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워낙 작아지면서 핸드폰 그렇죠. 자판 누를 때도 내가 원하는 글씨가 안 눌러지는 예, 경우가 있죠. 제가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판에서 이제 굵은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다가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파장이 엄청납니다. 이 한맥 투자증권의 파산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예. 2013년 12월이었습니다. 한맥 투자증권이 코스피 200 12월물 콜 옵션 및 푸드 옵션에서 이자율 입력을 잘못 계산해 넣었습니다. 잘못 눌렀더니 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수 매도 주문을 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손실액이 어마어마한 462억 원이나 되는 손실액을 냈는데 예. 일부 증권사들은 그래 뭐 이 정도 잘못 있었으니까 좀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돌려줬지만 한 400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뭐 돌려줄 이유도 없었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한맥투자증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우리나라의 삼성증권과 유사한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2005년 당시 일본의 대형 증권사인 미즈호 증권에서 한 직원이 61만 엔짜리 주식 한 주를 팔겠다라고 써야 됐는데 네. 이 주식 61만 주를 1회 내 팔겠다라고 쓴 겁니다. 예. 문제는 이제 주식의 총수가 14,500주밖에 안 되는데 이 가공적으로 나간 팔려야 되는 게 61만 주나 팔았다는 예. 거죠. 따라서 이제 미즈호 증권은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 돈 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써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예. 발생하면 뭐 어쩔 후유증이 수가 없네요. 심각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삼성증권의 사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금융당국도 이번 사안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을 하나둘 내놓고 있는데 먼저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의 유령 주식 거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발행되지 않은 주식 물량이 입고가 됐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예. 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주식은 차질 없는 결제 등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 수탁기관인
삼성증권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은 이제 직원의 실수를 바로잡을 상급자가 없었다, 이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의 내부 통제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증권이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된다면 기관주의 등 법인 차원의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주식이 급락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네. 좀 구제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예. 이제 주가가 장중에 이제 11% 넘게 급락하는 바람에 그 당시 이제 갑자기 떨어지니까 예. 급한 마음에 이제 물건을 내놓은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만약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소송 등의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 보통 이제 통상 금융회사가 일이 터지면 소송 또 분쟁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의 규칙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라는 의미를 이번에 준 거죠. 삼성증권 역시도 배당 착오 사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직원은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내용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고요? 예,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유령 주식 매도를 막아달라, 또 공매도 제도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틀 만에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네. 이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뒤 결제일 전에 주식을 구입해서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매매 방식입니다. 좀 어렵죠? 이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주의 현재가가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짜리를 3일 후에 좀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미리 구입을 하는 거죠. 예. 이걸 팔겠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00원짜리를 팔겠다라고 하는데 3일 뒤에 실제로 1,000원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10,000원에 팔고 3일 뒤에는 1,000원으로 떨어진 주식을 사가지고 그 주식을 갚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주당 9,000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예. 매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중개기관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밀리 빌려서 매도하는 이른바 차입 공매도는 허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불이행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부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만 가능하고 개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이제 무차입 공매라고 해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번 삼성증권에 거는 그럼 공매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애매한 예.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이 저지른 일은 우선 법으로 금지된 공매도 좀 안 되는 무차입 공매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고 수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또 주식을 먼저 빌린 뒤 팔고 나중에 주식을 갚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공매도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인 계좌에 실제로 숫자가 찍힌 것을 보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현재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없는 주식을 실제 있는 주식처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위조 지폐에 가깝고 거기에 실제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고 또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공매도 제도가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